자, 이제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러 간다라고 했었을 때 보통은 다 판다스가 기본이죠.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 alias PD 요거는 기본적으로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류형은 딱 요거예요. 프롬, 사이파이, 스태티스틱스 한 다음에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쓸 함수명을 써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함수명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사용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검정을 한다 그러면 그 검정마다 함수가 있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률성 검정을 한다 그러면 샤피로 이렇게 써주는 건데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써보면은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뭐 판다스나 사이파이의 스태틱스에 들어있는 뭔가를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알리아스가 들어있으면 그 알리아스 뒤에 있는 이름, 임포트가 있으면 그 임포트 뒤에 있는 이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바로 등록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함수잖아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으면 타입해가지고 샤피로 이거 모르시면 안 되지만 타입해보면은 샤피로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펑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펑션인 경우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헬프예요. 샤피로. 내가 사용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헬프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의 사용법을 알고자 할 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헬프 문서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가 함수 편에서 파라메터하고 아규먼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몰라도 뭐 포문이나 if문 같은 것들은 몰라도 함수는 알아주십사 하고 아규먼트의 종류 또 파라메터에서 종류 별 붙이고 슬래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학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얘를 내가 어떻게 써먹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X라는 거 하나만 주면 된다는 거고, 그 X가 무엇인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에 대한 데이터가 배열로 들어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턴되는 것이 통계량하고 p-value인데 실수로 리턴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슷한 것들, 기능하는 것도 나오고, 이그젠플이 나오잖아요. 사용법. 저 같은 경우는 사실 ADP 시험을 볼 때 이거 썼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검정을 하라 그러는데 거기 검정에 뭐 타입 막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야? 모르니까 헬프를 보는 거죠. 그러면 헬프에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이 파라메타 설명이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거기에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런 게 써 있다는 거죠. 아, 이건가 보다. 근데 안 써봤잖아요. 밑에 이그젬플 보는 거예요. 보고서는 아, 이걸 이렇게 쓰면 이게 나오는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서를 많이 봤기 때문에 대충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알고 바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ADP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특히 해부 문서를 자꾸 보셔가지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빅분기 시험에서는 함수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얼른 컬링하는 거죠. 컨닝. 어떻게 쓰는지. 자, 그래서 함수 사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다스 같은 경우는 PD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좀 주석 취할게요. if false는 뭐냐면은 실행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f false 하고 콜론 한 다음에 얘네를 들여쓰기 해주게 되면 실행하지 않게 돼요. 물론 구조는 예쁘지 않지만, 자, PD 하면 모듈이라고 나와요. 얘는. 음. 자, 그럼 모듈 같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냥 PD 해가지고 PD에 들어있는 함수가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get 더미스 우리 맨날 쓰던 거. 그럼 get 더미스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펑션이다 나오잖아요. 여기. 타입이라고 줘도 되고 그냥 줘도 되고. 그래서 이런 펑션이 있을 때 똑같아요. 사용 방법을 보고 싶다. PD get 더미스인데 help를 쓰는 거죠. 이때 세부적인 사용 방법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get 더미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 넌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get 더미스 해가지고 원하드 인코딩 하는 거잖아요. 원하드 인코딩 하는데 넌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냐. 문제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으로 채워지는 거.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범주, 문자열로 나오는 오브젝트죠.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none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00으로 넣어주는 이것을 판다스의 get더미스가 하게 되고요. 또 사이클러는 다르게 동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 빅분기 질문 Q&A 문서에 좀 넣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리플레이스를 쓰고 싶다라던가 get values를 쓰고 싶다던가 뭔가 쓰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물론 시험 가서는 이름 정도나 잠깐 넘겨주는 파라메터라든지 리턴 같은 것만 보셔야지 여기서 이걸 다 보실 수는 없어요. 이거는 평소에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판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우리가 보고 학습을 멈추는데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모듈이 갖고 있는 펑션은 모듈 이름 써주고 점 찍은 다음에 펑션 이름을 써주라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법을 보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들이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바로 펑션을 쓰는 거고요. 얘도 임포트 해가지고 이 뭐 사이파이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좀 다르게 써볼게요. 뭐 여기까지만 쓴다던가 이러면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프린트 해가지고 저 샤피로를 보기 위해서 help
사이파이, 스태티스틱스, 샤피로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해 놓은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등록됐고, 이거 등록됐고, 요게 등록됐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 가지고 쓰고 싶다 그러면 사이파이에 스태티스틱스에 샤피로 이렇게 줘야지만 사용 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까지 갈 때 점을 내가 안 찍어도 되고 여러 번 찍을 때도 있고 뭐 한 번 찍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임포트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똑같이 나오는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임포트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 하나 인지하시고요. 나중에 이거 실행해 볼 때는 true로 바꾸시면 실행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함수의 사용 방법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자, 가장 궁금한 게 누구냐면 셀을 나눌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요 녀석 사이파이 스태티스틱스에 들어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인포트 사이파이에 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dir은 목록을 보겠다는 거예요. 목록. 헬프는 함수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아니면 모듈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건데 dir은 목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콜앱 환경이어서 얘가 예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환경 있죠? 시험 환경에서는 예쁘게 보일 거예요. 시험 환경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요거 밀었다 열었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고요. 음. 자, 여기서 임포트 사이파이 그 다음에 프린트 꼭 써줘야 돼요. 그리고 dir 하면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목록이 나와요. 근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dir은 다 보여주진 않아요. 음. 그럼 뭘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거는 사이파이의 스태티스틱스에 들어있는 거를 쓸 거거든요. 아, 근데 모르는 거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본다기보다는 봤는데 철자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것들을 좀, 응? 잠깐만요. 어,
되네. 이렇게 할게요. 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네요. 사이파이 해가지고 점 찍어서 DIR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럴 때는 음, 한번 넌파이를 바꿔볼게요. 예뻐지는지 안 예뻐지는지 확인. 음, 예쁘게 나오죠. 근데 목록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스크롤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암기해 가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정말 모른다. 그리고 ADP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필수예요. 왜냐면 내가 안 써본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름 보고 대충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헬프 해가지고 얼른 공부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P는 사실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조금만 보면은 내가 써먹을 수 있어. 이러면은 합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면 되죠. 얘를 어레이로 만들지 말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시리즈.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판더스, PD의 시리즈. 프린트 하지 말고 S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시리즈잖아요. 음. 프린트. 이 환경을 안 쓰다 보니까 프린트도 까먹네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생략된 거예요. 306개가 있네요. 그럼 우리 시리즈에서는 저거 배웠잖아요. STR 해가지고 컨테인? 컨테인스인가요? 컨테인인가요? 한번 해볼까요? 카이는 카인데 뭔지 모르겠어. 뭐 그럴 때 컨테인스는 안 이렇게 해가지고 S에다 해야 되겠구나. 트루펄스가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음. 그러면 하이가 들어간 거를 다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T테스트 관련한 거를 보고 싶어. 그러면 T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원세풀, 그 다음에 이게 인디펜던트, 이게 그 페어드 T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길쭉히.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설명 없나? 길쭉히 배?
이거는 찾아볼게요. 네. 저도 단축키 쓸 생각은 안 해서, 음, 뭔가 설정이 있긴 한데,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나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른 거 느끼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실제로 하실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또 사이파이 점 찍고 이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티테스가 들어있는 거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쪽 모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객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ND 어레이냐, 시리즈냐, 데이터 프레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그래도 검색을 하거나 해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연산도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거 잘하고, 지금처럼 오브젝트 타입인 경우에 STR 찍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파이의 스태틱스에 포함된 함수 목록 확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넘파이로 바꿔서 봐도 되고, 지금처럼 시리즈로 봐도 되고, 왜냐면 그냥 목록이니까요. 그냥 리스트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리스트는 굉장히 편한 게 ND 어레이나 시리즈나 원한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 어차피 1차원이라서 등으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고 우리들이 판다스도 배우고 뭐 넘파이도 살짝 보고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넘파이는 학습해 보세요. 시험 끝나고. 넘파이는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이제 빌런이 사이클런이죠. 사이클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부터, 그러니까 사이클런이 있고 그 사이클런 속에 또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임포트 사이클런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진 패키지 목록을 보고 싶어요. 음. 저 같은 경우도 패키지 이름 중에서 모델들이 들어있는 거는 외우겠는데 못 외운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린트 해가지고 던더 올 던더 잠깐만요. 요거를 이쪽에서 한번 하고 좀 다르니까 일반적인 함수 사용은 똑같은데 되는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러니까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이클론의 패키지들이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여기는 예쁘게 나오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은 패키지 중에서 우리들이 쓰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누구 쓰냐면은 제일 중요한 앙상블. 앙상블은 꼭 알고 가셔야죠. 그리고 회귀할 때, 회귀 문제 풀 때 그레디언트 부스팅 한번 써보세요. 몇 개 문제를 풀었는데 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이제 회귀 문제 풀 때 얘네는 꼭 써보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리찌니, 라쏘니, 폴리노미얼이니 막 이런 것들은 조정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하기 힘들고. 근데 얘네들은 그냥 디폴트 값만 가지고 써도 괜찮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리고 또 질문하시는데 깜깜하게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만 암기해서 가면 돼요. 막 이러지 마세요. 음, 만약에 음, 그러라면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니어 모델. 얘는 사실은 얘가 최선으로 나오는 거는 드물 거예요. 미리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리니어 모델이 최대 성능을 보이는 경우는 우리 왜 그거 있었어요. 학습 중에서 웹사이트 방문자 관련해서 예측하는 거. 그거는 독립변수가 굉장히 선형성이 높았어요. CORR 해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거의 98.99점 0.9998 나오는 것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1점 나와요. 1점. 알트 스코어가. 그리고 L은 0 나와요. 뭐 그럴 때는 얘가 최고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얘가 나쁜 애 아니에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리그레션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매트릭. 얘는 저 같은 경우 저거 성능에 대해서 어떤 함수명이 있는지 회귀는 저도 안 외우는 것 같아요. 그냥 DIR에서 복사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이거는 외우실 것 같은데. 모델 셀렉션 맨날 쓰는 거잖아요. 뭘 쓰냐면은 train, test, split. 근데 오늘 3유형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죠. 자, 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K 네이버스, 아, 클래시파이어는 써보시는데 리그레서는 별로. 디시전 트리도 사실은 리그레서는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는데. 시험 합격하시고 나서도 꾸준히 채팅방이나 이런 데 참여해 계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씩 조금씩 더 강좌를 좀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프리 프로세싱이라는 게 우리 전처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스케일러들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음, 필수는 아니에요. 스케일링을 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 기출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음, 뭐 민맥스 스케일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음, 해도 안 해도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머신러닝 말고 딥러닝 있죠. 딥러닝에서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돼요.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그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레이블 엔코더. 근데 얘를 안 쓰셔도 사실 되죠, 지금은. 왜냐면 우리들이 실제로 모델을 써먹을 용도가 아니어서 막 저장하고 그거 다시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받아서 넣고 이런 것들을 안 해서 필요 없는 거지.
실제 업무에서 쓰실 때는 레이블 엔코더가 좋아요. 왜냐면 인버스 할 수 있으니까요. 역변환. 근데 우리들이 어 카테고리, 탭 코즈라든가 리플레이스 이런 거 쓰는 경우에는 역변환을 내가 또 해 줘야 돼요. 내가 직접. 함수 구현을 하든지 뭐 이래서. 근데 얘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편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트리 모델, 디시전 트리죠 뭐. 클래시파이어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리그레서도 일을 잘하긴 하는데 과대적합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상치가 있다던가 이러면은 이상치까지 다 아우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과대적합이 심한 녀석이에요. 근데 얘를 왜 쓰냐면은 나중에 이제 얘네들은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요. 어떤 변수가 중요했어요. 그 중요도까지도 볼 수가 있고 시각화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재밌는 녀석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뭘 쓰냐면은 과대적합 나더라도 걔네들한테 모델점 갭 뎁스를 물어봐서 너 뎁스가 몇이었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30 그러면 나중에 맥스 뎁스 조절을 할 때 이거 절반부터 시작해서 그 절반에 아래로 내려가 보거나 아래로 내려가는데 성능이 점점 나빠지기만 해요. 그러면 조금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기준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뎁스를 찾아가지고 앙상블 쪽에다 넣어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앙상블 하기 전에 디시전 트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뎁스 알아내고 그것의 절반부터 해본다는 거고 얘네들은 왜 쓰냐면은 성능 비교. 정말로 얘가 기본적인 이런 선형 모델보다 일을 잘했니? 그 소리죠. 데이터가 선형적인 것이 좋을지 비선형적인 것이 좋을지 몰라요. 그랬을 때 얘네는 비선형 것에 더 강하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물론 선형에도 어느 정도 하지만 선형에는 얘네가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비선형인 경우에 얘네들이 일을 잘하는 거죠. 얘는 거리 기반이라서 특히 얘는 언제 좋으냐면 이상치가 있는데 그 이상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왜냐하면 얘는 근처에 있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KNN도 나쁜 녀석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그 불균형 데이터 나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SMOT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KNN으로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찾아낸다는 거는 사실 공부 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사이클론의 패키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다 알았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되구나. 이번에는 패키지가 아니라 그 패키지 속에 있는 애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되나 한번 볼게요.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없네요. 만약에 응상불. 응상불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면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갖고 사용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시리즈에서 리그레서가 들어간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리그레서만 쭉 나올 수 있고 클래시파이어만 보고 싶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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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정도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XGB 클래시파이어나 라이트 GBM이나 이런 애들이 성능이 좋을 때가 있어요. 확실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사용 방법이 조금 힘들고 이 환경에서 번고 메시지 막 뜨거든요. 근데 뭐 성능 조금 좋기는 하지만 그거 하느니 저는 그냥 이 내부에서 쓸 것 같기는 해요. 너무 0.01, 0.02 이거에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우리가 알투 스코어라든지 액큐러시라든지 뭐 이런 거 출력해 봤을 때 과대적합 현상이 좀 덜 나면서 성능이 비슷한 거? 뭐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도 과대적합이 덜한 거. 그건 뭐 내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좋을 거야 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성능 같은 경우에 구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간이 0.01 단위는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능 더 좋게 하려고 파라메타 3 바꿔보고 4 바꿔보고 50, 막 70 바꿔보고 이런 것보다는 1유형이나 3유형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풀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유형에서 기본은 나와야 되지만 성능 0.01 높이려고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모델을 막 10가지 해보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3가지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은. 자, 그래서 내가 패키지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패키지 내부에 객체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생각 안 난다는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사용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프롬 넣으시고 임포트 하셔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하고 싶다. 근데 사용 방법이 생각 안 난다. 헬프는 그냥도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다. 프린트를 해줘야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냥도 예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부분. 아이고, 한참 올라가네. 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별표 콤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주로 많이 조정하는 녀석들이고 그 별표에 가까운 애들을 많이 조정을 하는 데 써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업 시간에 이 진이 빼고 이만큼
두 개만 본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에스티메이터가 100개가 기본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거를 좀 바꿔봐야지라던가 맥스뎁스 바꿔봐야지라던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 방법들 보이잖아요. 사용 방법들 하고 잠깐만요. 안 해봤는데 DIR 하면은 뭐가 나오나 갑자기 궁금해서 좀 해볼게요. 펑션들 나오는구나. 오케이. 만약에 요거를 써먹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예, 되나 볼게요. 이게 뭐냐면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거는 우리가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언더스코어 하나든 두 개든. 그래서 언더스코어로 시작하지 않는 것의 목록만 제가 뽑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판다스 학습 끝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니신 분들은 뭐 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모델에서 쓰는 녀석들이 보통 이거잖아요. 스코어, predict probability, predict, fit 이런 거 쓰셨죠.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정도 데이터 프레임하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법 알아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여기까지 됐고 내가 만약에 시리즈가 있었는데 시리즈의 어떤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import 판다스 alias pd가 있는 상태에서 판다스의 시리즈가 갖고 있는 value count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얘가 갖고 있는 뭐 옵션이라든지 어떤 것을 반환하는 거라든지 예제라든지 보실 수가 있죠. 음. 네, 뭐 밸류 카운트까지 시험 보러 가서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사용 방법은 이래요. PD 시리즈 들어가서 함수 프린트는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동작이 돼야 되니까요. 음. 헬프는 프린트 없이 그냥 우리 인포도 그랬잖아요.
헬프도 그거 자체가 출력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프린트 없이. 이게 콜앱에서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저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헬프는 없는 걸로 지워 놓을게요. 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넌이라는 거가 한번 더 찍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헬프는 프린트 없이 쓰시는 걸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목록을 확인하는 것. 이거 익히는 게 더 힘들겠는데요. 암기할 것 같은데요, 저러면. 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헬프하고 뭐 dir하고 이런 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